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K 엑셀 2016 파트 2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론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따라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과정으로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이어서 들으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 엑셀 수업을 오랜만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이 수업을 들으실까, 비록 얼굴을 마주보면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어떻게 강의 교환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했고요. A형과 B형 각각 5강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식이 작성이 없다라고 하시면 A형에 대한 수식 강의와 B형에 대한 수식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이 자신 없다라고 하면 A형, B형에 대한 부분합 피벗 테이블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좀 취약하거나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고요. 조금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강의 수가 A형, B형 다 해도 10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완강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꼭 끝까지 완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강의 교환에 대한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교환.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사님들과는 다르게 PPT 원본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 PPT 교환 제작하는 게 제가 며칠 밤을 새고 거의 한 몇 달 정도 준비를 할 때도 있는데 이 PPT를 여러분들께 그 원본 그대로 올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쇄하시기 편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PPT 원본 그대로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쇄하신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번 시간 이제 1강에서는 따로 작업전 파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2강부터는 작업전 파일이 있겠죠. 이 작업전 파일은 여러분들께서 말 그대로 연습을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PPT 파일을 인쇄를 하고 작업전 파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신 다음에 내가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완성 파일도 올려드릴 거예요. 이 완성 파일은 여러분들이 뭐 채점을 하신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선생님이 작성한 것과 내가 작성한 것을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으로도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출문제 A형 표 작성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작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했다면 기본적인 워크시트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셀 서식과 사용자 셀 서식을 적용하는 부분,
이제 표작성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표작성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함수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문제 못 풀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표작성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모든 배점을 다 얻어가실 수 있도록 연습하자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작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받으시게 되면 처음에 제1작업에 대한 출력 형태, 그리고 하단에는 조건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출력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함수에 대한 결과값은 보여지지 않아요. 함수에 대한 결과값은 보이지 않고 가로 1, 가로 2와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로 안에 표기되어 있는 거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수 파트를 배우면서 입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가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수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뭐 똑같이 가로에 기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표작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타 없이, 빠뜨리는 탈자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여기 상단에 있는 도형과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작성에 대한 조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풀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엑셀을 좀 실행을 해서 파일 저장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조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엑셀을 먼저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6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새 통합 문서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 문서 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파일을 저장할 때는 통합 문서 단위로 저장된다고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시험장에 가시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만드시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장. 그래서 처음에 저장할 때 저장 위치와 이름을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우리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장, 플로피 디스켓 모양의 저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거나, 자, 컨트롤 S, S가 세이브, 저장하다 약자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창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자, 또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찾아보기라고 하는 폴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이 표기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상단이나 하단에 보시면 문서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ITQ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을 변경하시면 돼요. 위치는 내 PC 문서 ITQ, 이게 시험장에서 저장하는 위치가 될 것이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수험번호 8자리 빼기 하이픈 본인의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강다빈이기 때문에 강다빈이라고 기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 이름란에다가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하시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수험번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로 저장하시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ITQ 폴더 말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작업하기, 보시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는 기출문제 A형 표 작성 1 완성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이 완료됐으니까 두 번째로 설정해야 될 부분은 시트, 워크시트 설정이 되겠습니다. 시트 설정.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기 A열의 열너비를 1로 설정한다. 열너비를 1로 설정한다. 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의 형식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변경을 해야 돼요. 굴림의 11포인트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시트를 3개를 생성을 해서 각각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트 설정을 해볼 텐데 일단은 시트가 3개가 필요하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시트를 2개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도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1은 제1작업으로 선택을 하고,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 이렇게 시트명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트를 그룹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앞이나 뒤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앞이나 뒤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뜨면서 3개의 시트에 불이 들어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열의 열너비, A열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너비 창이 뜨고요. 열너비 기본값이 8.08인데 이 값을 1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모든 데이터의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여기 모든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지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기본적인 설정 값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룹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모든 시트 그룹 해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바깥쪽에 있는 시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트의 그룹이 풀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 높이를 설정할 건데요.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25, 4행에 대해서는 33, 5부터 14행까지는 22로 설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가서 행 높이를 25, 그 다음에 4행을 선택을 하시고 4행에 대해서 행 높이 가셔서 33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22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B4셀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서 데이터 입력을 수행해 주시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4셀부터 보시면 모집코드 봉사명 이렇게 써져 있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첫 번째 필드 제목은 이렇게 탭을 눌러서 옆으로 내려가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엔터를 눌러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제목은 제목끼리, 본문 내용은 같은, 영어는 영어끼리, 한글은 한글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똑같은 형태대로 입력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치면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거는 우리 엑셀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입력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리 코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탭 관리자, 구입일자, 유종, 구매가, 주행거리. 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키보드에 Alt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여시고 킬로미터라고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비 Alt 엔터, 그래서 킬로 미터 리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주행거리 Alt 엔터, 순위, 사용 연수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입력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네, 제가 반대로 입력을 했네요. 자, 제가 자원봉사자부터 먼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용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용 지우기 선택을 하고요. 처음에 모집 코드, 봉사명, 봉사장소, 활동주기, 봉사시간, 모집인원, Alt 엔터, 단위명, 그 다음에 신청인원, 단위명, 그 다음에 봉사시작일, 순위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열너비가 좁을 때는 열과 열 사이에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좀 늘어나죠. 더블 클릭해도 안 늘어나면 수동으로 이렇게 끌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상단에 있는 제목 필드명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입력을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 3작업, 4작업에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집 코드 입력해 볼게요. 자, CB0410. 지금 제 수업 들으시기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 잠깐 강의 멈추셨다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사님이 어떻게 푸르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수업 무작정 듣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자, BC-0315, BC-0901, JC-1012. 자, 여기 정확하게 제가 대문자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BC-0620, CB-0401, BC-062, 그 다음에 JC-1101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봉사명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자회 보조, 미용 서비스, 멘토링 교육, 시설 봉사, 경로 식당, 생활 지원, 컴퓨터 교육 보조, 성장 멘토링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입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봉사장소 입력해 볼게요. 센터 복지관. 한번 이렇게 입력한 거는 한 글자만 쳐도 이렇게 지관이란 게 따라와요. 그러면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협회, 복 엔터, 센 엔터, 복 엔터, 재 엔터 이렇게 하시면 금방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주기 입력해 볼게요.
자, 조금 넓혀야겠다. 조금 넓혀주시고 비정기 월 1회 비정기 월 1회 정기 슬래시 매주 1회 정기 슬래시 매주 주말 비정기 월 1회 그 다음에 정기 슬래시 매주 매일 정기 슬래시 매주 1회 정기 슬래시 매주 월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 띄어쓴 거 아니죠? 그냥 붙여서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올라가서 봉사시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 6, 24, 48, 48, 16, 32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저처럼 밀리신 분들은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해서 입력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과 신청 인원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화면을 이동을 해서 자, 모집 인원. 근데 모집 인원과 신청 인원 얘네들은 이렇게 천 단위마다 쉼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한꺼번에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범위를 잡고 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이 있죠. 미리 얘를 선택을 해서 천 단위마다 쉼표가 자동으로 붙게끔 미리 세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 입력해 볼게요. 1347, 750, 1850, 1125, 1500, 1120, 500, 1831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자, 신청 인원에 대해서도 입력을 할게요. 1450, 568, 954, 1450, 1650, 1350, 467, 1321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기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봉사 시작의 순이 있는데 얘네 가로 써져 있는 건 제가 함수라서 입력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 작업할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하단에 있는 이 부분 기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13셀이 되겠네요. B13셀부터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기 슬래시 월 1회 모집 인원 가로 열고 단위 명의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봉사 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자, 우리 G13셀 선택을 하고 최저 신청 인원 단위명 이라고 기재를 하고 봉사명, 바자회 보조, 봉사시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입력은 완료했기 때문에 상담 조건부터 하나씩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조건부터 좀 보고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자, 상단 이제 제목은 도형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각형을 삽입을 하고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 대각선 아래를 이용해 작성하고, 도형 안의 제목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신청 인원을 입력하고 하단의 서식을 적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는 이 조건 있죠? 여기 그림자 스타일과 글씨 형태에 이거를 이제 조건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단의 조건이 이렇게 글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일단은 우리 오각형을 삽입해 볼 텐데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B열부터 G열 중간까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것만 할게요. 처음 부분에 보시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전체를 다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전체 범위를 잡고 첫 번째로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숫자만 범위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전체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서 보면 봉사 시간부터 신청인원 얘네들만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단 부분 얘네들은 셀 병합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지금 한번 그냥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여기 데이터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슉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맞춤에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 시간부터 신청 인원까지 선택을 해서 얘네들은 쉼표 스타일 주고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세팅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B13셀부터 D13셀까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14셀부터 D14셀까지, 그리고 E13셀과 E14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F13셀부터 I13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이렇게 3개 선택하시고, 3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선택하시고, 이렇게 2개 선택하시고 해주시고, 홈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이 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범위 잡아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우니까, 자, 여기 3줄 합할 거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3줄 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2줄 합할 거고요. 여기 2줄은 뭐예요? 여기 X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띄워지고 X 표시. 그래서 여기 한번 띄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3개. 그죠? 여기 3줄 맞죠? 3줄.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홈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테두리 한번 먼저 설정을 좀 해볼게요. 테두리 설정. 테두리 설정은 일단은 전체 범위를 잡고요. 전체 데이터 범위를 잡고, 여기서 홈에 들어가서 여기 글꼴 부분에 보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입이 돼서 표기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홈에 들어가서 여기 글꼴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이 굵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아래 그리고 두 번째 줄 위에는 또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안에는 좀 흐릿한데 여기 첫 번째 줄 아래랑 바깥쪽은 좀 굵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 상단 이 부분 여기도 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모집 코드 아래쪽부터 아까 2줄 위에까지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홈에 들어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좀 해서 이렇게 너비를 조금씩 넓혀주시면 되는 거고,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X로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여기서 테두리에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 대각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설정이 완료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기본 세팅 됐으니까 이어서 도형 삽입해 볼게요. 자, 상단에 있는 삽입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뜨니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냥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릴 거냐면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B1셀로 갖다 대시고요. 슝슝슝 끌어서 우리 G열까지 끌어볼게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출력 형태를 보면 약간 세로가 조금 좁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슉 눌러서 세로 너비를 조금 이렇게 줄여 볼게요. 줄여 주시고 G열을 살짝 이렇게 좁혀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모집 인원이 조금 더 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이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출력 그 내용물 있죠? 여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신청 현황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띄어쓰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신청 현황이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홈에 들어가 주시고 데이터를 굴림 자, 글자 크기를 24포인트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아이고, 채우기 색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페인트통, 채우기 색이고요. 얘가 채우기 색이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얘가 글자 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정해야 되니까, 자, 채우기 색은 노란색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채우기 색 들어가서 여기 테마색 아니에요.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굵게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굴림 24 굵게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글꼴 세팅은 됐고 이제 그림자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림자.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 주시고 도형 효과에 들어가 보시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가 되겠죠? 선택을 해주면 자,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네, 동일하게 그림자 설정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설정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결제란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결제란 작성. 결제란을 작성하여 붙이기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 원본을 삭제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동을 해서 결제란을 작성하실 땐 비어있는 칸에다가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결제란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탭탭탭 이렇게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이게 비어있는 부분 우리가 데이터 입력한 부분 바깥쪽 좀 이렇게 한 칸씩 여유를 두시고 일단 처음에 출력 형태 여기를 참고해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결제라고 입력하고요.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줄 데이터를 범위 잡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 줄 범위 잡고 홈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결제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있죠? 선택을 하시고 우리 여기 보시면 글자 방향이 있어요. 얘를 세로 쓰기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세로 더비 이렇게 좁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해가지고 글꼴 가운데 정렬하고 자,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여기 테두리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이제 복사를 하면 되는데, 복사는 그냥 컨트롤 C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는 게 아니고요. 홈에 들어가 보시면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죠. 붙여넣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사는 컨트롤 C 동일하게 하시되, 붙여넣기 하실 때는 홈에 붙여넣기,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세로 사이즈만 좀 이렇게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홈에 들어가서 여기 페인트 톤 모양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존에 있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 지울 거예요. 왜 지워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 원본은 지우라 돼 있어요. 원본. 그죠? 결제란을 이미 셀에 작성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사용해 붙이게 해라 라고 했는데 원본 지우라고 했으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처리해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결제란 작성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래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색 채우기. 아까 페인트 통 모양 기억나시죠? 그거를 이제 주황색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사부터 J사, G14, I14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컨트롤 키 눌러서 이어서 쭉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엑셀로 이동을 해서 B사부터 J사 일단 처음에 그냥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꾹 눌러서 봉사명, 봉사시간 맞죠? 출력 형태 보시면 봉사명, 봉사시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홈에 들어가 보시면 페인트 통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채우기 색 들어가서 주황색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주황색 설정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설정해 볼게요. 유효성 검사.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H14셀이면 볼게요. 여기 얘가 되겠네요. 바자의 보자라 써있는 이거. 얘가 H14셀입니다. 자, H14셀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유효성 검사 기능을 통해서 C5에서 C12, C5에서 C12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결론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걸 참조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다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H14셀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단의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설정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세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시고, 자, 올려서 봉사명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봉사명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 C 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표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F5에서 F12, F5에서 F12 여기 봉사 시간이 되겠네요. 이 봉사 시간에 대해서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슨 시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시간. 그래서 봉사 시간에 대해서 기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기입을 하면 되냐면 그냥 한 자리죠. 그러니까 숫자 코드 0을 쓰나 샵을 쓰나 상관은 없는데 0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그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0 큰 따옴표 시간 큰 따옴표 이렇게 기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컨트롤 1번 눌러서
다시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들어오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메뉴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식을 0, 큰 따옴표 시간이라고 기입을 하고 큰 따옴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출력 형태가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HO에서 H12 영역에 대해 신청 인원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자, 볼게요. HO에서 H12 여기가 되겠죠? 여기 범위 잡고 얘가 신청 인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름 상자 클릭하고요. 내가 지정할 이름 입력하고 엔터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범위 잡고 여기 이름 상자 들어가서 이름 정의를 나는 신청 인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주시고 엔터 꽝 치는 거죠. 그럼 내가 다른 데 있더라도 여기 가서 신청 인원 선택하면 신청 인원의 범위가 이렇게 잡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가 풀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의 데이터 입력은 생략하고 우리 여기 있는 조건만 한번 설정해 보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같이 데이터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 입력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했다라고 가정하고 네,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테두리랑 데이터 설정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있는 구매가부터 주행거리 범위 잡고 여기 최저 구매가 그리고 여기 숫자 데이터들 있죠? 선택을 해서 홈에 들어가서 쉼표 스타일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범위 잡고 홈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세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보면 평균 연비 Alt 엔터 그리고 주행거리도 이렇게 표기를 Alt 엔터에서 두 줄로 표기될 수 있도록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테두리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동해서 B4셀부터 제2의 14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홈 메뉴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B5셀부터 제2의 12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순차적으로 클릭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여기 3개 범위 잡고 컨트롤 3개 범위 잡고 컨트롤 2개 범위 잡고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 3개 범위 잡고 컨트롤 해주시고 홈에 들어가서 병합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그 수식이라서 제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이제 X 표시 그죠? 출력 형태 보면 여기는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 테두리에서 왼쪽 오른쪽 대각선 확인 눌러주시면 X 표시 넣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대로 하나씩 작업을 수행을 얼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줄 거는요. 이 첫 번째 있는 건 했으니까 우리 도형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각형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을 순차적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키보드의 Alt키를 눌러서 B1셀부터 G3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세로 사이즈 줄여주시고 가로 사이즈도 적당하게 배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로서 업무 띄고 차량 띄고 보유 띄고 현황, 업무, 차량, 보유 현황 이렇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홈에 들어가서 글꼴 설정해 볼게요. 글꼴은 굴림, 엔터, 다시 굴림, 엔터,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 굵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통 들어가서 채우기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고 가운데에 정렬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조건을 보시면 그림자 효과에 대해서도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도형 효과 그림자에 들어가서 대각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어있는 부분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다 이제 결제란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처음에 결제 입력을 해주시고 담당, 과장, 소장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3개 범위 잡고 컨트롤 드래그해서 2개씩 순차적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을 하고 결제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세로로 쓰겠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이즈 줄여주시고 범위 잡아서 가운데 맞춤 테두리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우리 얘 조금만 넓혀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여기 가서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너무 큰가요?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페인트통 흰색으로 설정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서 기존에 작성한 데이터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4부터 J4, G14, I4 아까랑 영역이 똑같죠. 항상 이 영역에 대해서 색깔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4부터 J4 자,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눌러서 관리자랑 유종 G14셀, I14셀을 순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채우기 색 들어가서 여기 상단에 있는 색깔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거는 강조라는 게 붙는데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언급이 되어 있냐면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여 AH14셀에 C5에서 C12 영역을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들어가 주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모든 값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자,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C5에서 C12 시험 문제 언급된 대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관리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시험 문제의 조건대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인데 여기 보시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되어져 있죠. 이럴 때는 샵, 컴마, 샵, 0, 큰 따옴표 10,000원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기입하는지는 제가 그 이론 파트에서 사용자 지정 셀 서식 이론 파트에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샵, 샵 0으로 설정하고 뒤에다 큰 따옴표 10,000원으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자, F5에서 F12 영역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 샵0 큰따옴표 10,000원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이름 정의를 했는데요.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냐면 F5에서 F12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5에서 F12 영역을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구매가라고 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이름 정의를 잘못했거나 이름을 잘못 지정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면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관리자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만든 부분을 삭제하거나 혹은 값이나 참조 대상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데이터 두 번째 것도 저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기출문제 A형에 대한 표 작성 문제를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A형 수식 작성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